네,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입니다. 7월 12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대 증시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. 금일 코스피는 0.48%, 그리고 코스닥은 0.13%, 양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. 오전 중에 보였던 기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. 오전 중에는 이렇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, 물론 좀 제한적이었지만 보합권 중심의 혼조세를 보였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오후장으로 흘러가면서 상승폭이 좀 확대시키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, 오전장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오전장까지 그러지 않았지만 그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을 봤을 때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되었다. 근데 우리가 오늘 증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전일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. 뭐 완전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기조를 보였어요.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가 보합권 중심에서 크게 상승을 했다거나 큰 변동성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점,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국내 증시는 어제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. 어제 코스피가 1.66%, 코스닥이 2.14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일 상승한 내용이 이미 있는데,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고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강조를 드렸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물론 우려감, 관망감도 있지만 이 기대 심리도 분명 있는 게 맞습니다. 지금은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분명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.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이던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망 심리가 꽤나 좀 작용을 할 수 있었고, 오늘 국내 증시가 전일 미국 증시처럼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상승 이후에 중요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숨고르기, 전반적으로는 이 숨고르기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종에 대한 내용들도 좀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개별 업종 종목, 대표적인 종목들은 꽤나 큰 변동폭을 보였거든요. 뭐 셀트리온이 오늘 4.02%, 셀트리온 제약이 13.98%,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. 이제 뭐 합병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급등세가 나왔는데, 와, 이 분봉상으로 1분 만에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3조를 넘는 종목인데 1분 만에 69,000원대에서 76,000원까지 점프를 하고 바로 VI가 발동됐어요. 그리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갭상승을 이만큼을 띄운 다음에 출발을 한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스닥 속에서는 오늘 에코프로가 급락세가 좀 나왔잖아요.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전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8.7% 하락,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.1%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전망, 시장의 기대감을 좀 밑돌면서 오늘 실적 공시가 1시 56분에 나왔고, 에코프로가 1시 56분이면 이때죠. 이때부터 해가지고 좀 급락세가 확인이 되었다. 근데 지수가 빠지지 않은 요인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의 급등세가 지수의 하방은 좀 막아주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상존되면서 보합권 근처에서 마감이 되었다.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10.95%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되는 흐름이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,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실적이나 뭐나 어떠한 모멘텀, 어떠한 이유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이 나온 다음에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.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5일선에 대한 추세는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, 뭐 어떻게 좀 지지를 받고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. 이제 좀 쇼스퀴즈가 들어오면서 급등세가 출발됐던 이런 기존적인 고점을 돌파한 자리까지 밀릴 것인지,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한번 여부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반대로 이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예요.
포스코홀딩스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서 꽤나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건 오늘 안 밀렸거든요. 네, 이건 오늘 안 밀렸어요. 오늘 이제 5.83% 상승 마감을 했는데 좀 이런 견해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쇼스퀴즈가 들어오고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전고점 부근까지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그 부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, 그리고 그게 지수와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우리가 여부를 좀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은 2차전지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언제 조정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은 구간이었다. 그래서 추가적인 동향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, 2차전지가 하락한다고 지수가 하락이 나오진 않았다. 왜? 셀트리온의 영향이 컸다.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 배터리, 바이오, 반도체, 이 트리플 비읍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지배적인 업종인데 이 업종들 내에서 지금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라서 바이오에 중점을 둔 이슈라기보다는 개별 이 기업에 좀 중점을 둔 이슈이긴 한데 한번 이 수급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오늘 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.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여부에 주목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